현대모비스가 지난해 트럼프 관세 여파에도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소폭 줄면서 수익성 둔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이 올해 새로운 성장 기대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해 관세 폭풍에도 선방한 실적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매출 60조 원을 돌파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일단 현대모비스의 사업 부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AS 부문인데 이번에 그 실적 견인을 한 것은 이 모듈 조립과 부품 제조였습니다. 잠정 집계된 수치로는 이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5.9% 증가한 47조 8,001억 원에 달했는데요. 현대모비스 측은 북미 전동화 공장의 본격 가동과 또 전장 부품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성장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의 여파를 비껴간 이유가 바로 이 멘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기아의 실적도 나왔는데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에 주로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실적은 현대차나 기아보다 유독 좀 좋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현대차나 기아와 달리 현대모비스는 이 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가 부과되면 차 대당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커집니다. 그런데 차를 직접 소비자에게 팔다 보니까 이 가격을 바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가격이 뛰면 소비자들이 사지 않겠죠. 네. 그럼 이 현대차와 또 기아의 수익성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사는 완성차 업체의 부품을 원가 기반으로 납품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격을 조정하거나 원가 전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83만 대를 팔았고요. 또 역대 최고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조한 실적을 낸 데에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의 차 생산이 확대된 점이 좀 주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4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줄어든 걸로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품사는 비용을 나눠서 인식하기보다는 연말에 한 번에 인식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재고평가와 물류비, 성과급 등이 다 4분기에 좀 반영이 되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이 현대모비스의 사업의 또 다른 축인 AS 부품 사업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 영향도 있습니다. AS 부문은 정비 부품이라든지 교체용 부품, 또 서비스용 모듈 등을 말하는데요. 이건 완성차 상대라기보다는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요 변동에 대비해서 미리 좀 재고를 확보해 놓아야 하는 구조고요. 또 미국 현지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세 25%가 부과됐던 때에 남아있던 물량이 좀 있던 거고요. 이게 4분기에 좀 본격 반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 부문보다 AS 사업 부문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여기에 미국이나 유럽 수출이 많다 보니까 환율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지난해 연간으로 10% 이상 뛰었고요. 연간 이익률은 보니까 24.6%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관세 이슈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 신사업들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현대모비스 측이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성장도 이번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성장이라는 게 바로 이 신사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전장 및 전동화 부품인데요. 차량 제어기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 제품은 차 안에서 전기 신호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두뇌와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 매출은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현대모비스도 이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그러니까 SDV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차를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현대모비스의 이런 부품들이 좀 필수적이고요.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자율주행차는 물론이고 로보틱스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유망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를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죠. 액추에이터는 쉽게 말하면 구동 장치입니다. 명령을 실제로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장 및 전동화 부품과 결은 같습니다. 차에 적용하면 브레이크나 핸들을 잡거나 돌리게 하는 거고요. 로봇이라면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재료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부품으로 알려지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이런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램프 사업 부문도 최근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램프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저수익에다가 또 성장성도 좀 낮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도 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기존의 차량에 이어서 SDB와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같은 면에서 중장기 역할이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실적 분석해봤습니다. 이지효 기자였습니다.